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 플러스입니다. 하루에 커피를 몇 잔이나 드시나요? 커피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많은데 하루 한 잔은 근육량이 줄어드는 근감소증 위험을 낮추지만 석 잔 이상을 마시면 비만 위험이 높아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진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소비된 커피를 잔수로 계산하면 250억 5천만 잔. 10년 전보다 25% 늘어난 것으로 우리나라 인구를 약 5천만 명이라고 가정하면 1인당 연간 500잔의 커피를 마신 셈입니다. 외국에서는 커피를 많이 마실수록 비만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종종 나왔는데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다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남자 성인에서 하루 한 잔 정도의 커피 섭취는 근감소증 예방에 도움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반대로 여성에서는 하루 3잔 이상의 잦은 커피 섭취는 비만의 위험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커피를 하루 한 잔씩 마시는 남성은 하루 한 잔 미만으로 마시는 남성보다 근육량이 줄어드는 근감소증 위험도가 30% 이상 낮았습니다. 하루 커피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그 위험도가 더 낮아지지는 않았고 여성은 상관관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성은 커피 섭취량이 과다할수록 비만 위험성이 커졌습니다. 하루 3잔 이상 마시는 여성은 커피를 마시지 않는 여성보다 비만 위험도가 57% 이상 높아졌습니다. 특히 여성은 커피를 많이 마실수록 술도 더 많이 마셨습니다. 연구팀은 남녀 간 영향이 다른 이유는 더 연구해 봐야 한다고 전제하고 커피 섭취량 자체가 다를 수 있고 인종 간 격차가 있을 수 있지만 적정량의 커피 섭취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돼지 껍데기나 메뚜기를 간식으로 먹는다는 생각 쉽게 하기 어렵죠. 이 재료들이 과자나 초콜릿으로 완벽하게 변신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음료든 순식간에 슬러시로 만들어주는 냉장고는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색 식품들이 가득한 식품산업대전 현장에 김보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영화의 냉장고에서 맥주 한 병을 꺼냅니다. 수시간 동안 이 냉장고 안에 있었는데 전혀 얼지 않았습니다. 망치로 맥주 아래쪽을 때리니 순식간에 살얼음이 얼기 시작합니다. 어떤 음료든 슬러시로 만들어주는 과냉각고, 이른바 슬러시 냉장고입니다. 여름이 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시원한 음료를 원하시지만 주로 젊은 분들이 많이 있는 그런 홍대나 건대 이쪽에 있는 음식점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이한 먹거리도 눈에 띕니다. 알록달록한 소시지처럼 보이지만 만져보니 말랑말랑한 떡입니다. 속은 콘치즈나 바나나, 양념치킨 등으로 다양하게 채웠습니다. 특별한 조리가 필요 없어 한 끼를 대신하기도 편하고 간식으로 먹기도 좋습니다. 어린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구매를 하시는 것 같아요. 빵이라던가 과자라던가 이런 것들은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기도 하고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쌀로 만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건강에 좀 좋다라는 인식이 부모님들. 뜻밖의 재료도 간식으로 재탄생합니다. 기름에 튀긴 돼지 껍데기는 바삭한 과자가 되고 메뚜기는 잘게 갈려 초콜릿과 블루베리 잼에 들어갑니다. 맛도 모양도 일반 제품과 다르지 않습니다. 건강과 맛, 재미와 모양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는 현대인들의 입맛에 맞게 식품 산업은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어제 개막한 2017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은 오는 19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계속됩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인도가 한국을 비롯한 6개국 철강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 부과를 확정했습니다. 코트라 뉴델리 무역관에 따르면 인도 재무부는 최근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브라질, 인도네시아산 열 연유판 등 철강 제품 47종에 대한 반덤핑 부과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반덤핑 관세 부과 기간은 2021년 8월 8일까지입니다. 인도는 세계적인 철강 생산 과잉과 맞물려 한국, 중국, 일본산 제품의 수입이 크게 늘자 2015년부터 관세를 인상하는 등 적극적으로 무역 장벽을 높이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오름세를 보이면서 2달 연속 내렸던 수입 물가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 수출입 물가지수에 따르면 2월과 3월에 하락했던 수입 물가가 지난달에는 3월 대비 0.5%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8.7% 올랐습니다. 품목별로는 철광석 등 광산품이 전월 대비 3.2% 오르는 등 원자재가 2.5% 상승했고 강판 등 금속 제품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수입 물가가 원자재를 중심으로 오르면서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도 상승 압박을 받을 전망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창업국가 건설을 약속하면서 창업 활성화가 기대되는데요. 획일적인 스펙 쌓기와 취업 대신 다양한 재능을 살려서 자신만의 꿈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최지숙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경력 50년 이상의 수제화장인들이 명성을 이어온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최근 젊은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청년창업공방 1호점의 공동대표인 28살 조화정 씨는 창업 한 달째의 수제화 디자이너입니다. 성동구의 청년창업 지원으로 한 달에 10만 원 안팎의 임대료를 내고 창업 공간을 마련해 꿈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신발이 너무 좋았다는 조 씨는 아직 어려움도 많지만 하고 싶은 일을 하는 행복이 크다고 합니다. 창업하고 나서 힘든 일이 더 많으니까 마음의 준비 많이 하시고 그래도 본인이 하시고 싶은 일 꼭 이룰 수 있도록. 스테이크하우스의 대표 25살 백상훈 씨는 푸드트럭 2년여 만에 정식 스테이크 매장 개점을 준비 중입니다. 양질의 스테이크를 저렴한 가격으로 선보여 가는 곳마다 인기입니다. 일반 패밀리 레스토랑 또는 결식에서 연회장에서 먹을 수 있는 스테이크 맛보다 이제 가격 대비해서는 푸드트럭이 되게 좋았다 생각해요. 뚜렷한 목표의식이 성공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그냥 외식업계에서 좀 저희는 나름 글로벌로 진출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좀 야망을 갖고 도전을 한다면 창업 열기는 재학생들 사이에서도 뜨겁습니다. 최근 서울대에서도 창업 경진대회가 열려 많은 학생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기회가 있고 좀 아이템이 있고 지금이 어떻게 보면 이러한 토대가 좀 주변에서 어떻게든 마련이 되는 그러한 시기인데 이러한 부분에서 한 번쯤 도전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하는 청춘들이 있기에 대한민국의 희망도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생체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무인 편의점이 세계 최초로 국내에 등장했습니다. 물건을 사고 손의 정맥으로 본인 인증을 마치면 결제가 이뤄진다고 합니다. 임혜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물건을 사고 결제하기 위해 현금, 신용카드, 휴대전화 중 어떤 것도 필요 없는 편의점이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상품을 집어 계산대에 올려놓기만 하면 360도 모든 방향을 읽을 수 있는 스캐너가 가격을 자동으로 인식합니다. 세계 최초의 생체 인식 결제 기술을 기반으로 한 무인 편의점입니다. 이른바 핸드페이 시스템을 적용한 무인 점포로 레이저가 소비자 사람마다 다른 손의 정맥 굵기, 모양 등을 인식해 본인 인증을 마치면 사전에 등록한 신용카드로 결제가 이뤄집니다. 지금까지 본인 확인 단계에 머물렀던 바이오 인증이 오프라인 결제까지 적용되는 이른바 바이오 페이 시대를 개막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 핸드페이 결제를 이용하려면 소비자는 미리 롯데카드에 자신의 손 정맥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매대에는 가격과 상품 정보, 할인 쿠폰 등의 정보가 표시된 전자 가격표가 붙어 있고 매장의 냉장고도 사람이 다가서면 열리고 멀어지면 자동으로 닫힙니다. 담배는 자판기를 통해 판매되는데 이 역시 정맥 인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미성년자 이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 업체는 롯데 임직원과 건물 상주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한 뒤 점포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생체 인식 시스템을 갖춘 무인 편의점의 등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달라지게 될 쇼핑 환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1호 업무 지시인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관련 규정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직접 맡아서 회의를 주재하고 당연직 15명과 민간 위촉직 15명 등 30명으로 구성됩니다. 특히 민간에서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외에도 비정규직 관련 단체를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규정이 통과됨에 따라 일자리위원회 설치 준비 작업반과 민간위원 인선, 사무실 설치 등을 준비하고 내각이 구성되는 대로 개소식과 첫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평택 브레인시티의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성균관대학교 사이언스파크 캠퍼스가 들어섭니다. 정규상 성균관대 총장과 남경필 경기지사, 공재광 경기 평택시장은 16일 경기도청에서 브레인시티 사업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평택시 도일동에 2021년까지 2조 4천억 원이 투입돼 교육, 연구, 문화 등 지식 기반의 브레인시티가 조성되고 이 부지에 성대 사이언스파크 캠퍼스가 들어서게 됩니다. 매주 새로운 직업들을 만나보는 한국직업방송 신직업의 발견에서는 독서를 통해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독서 심리치료사를 소개합니다. 독서 심리치료사란 아동부터 성인, 노인에 이르기까지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책, 동화, 민담, 그림 등을 활용해 심리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직업입니다. 특히 독서 심리치료는 다양한 분야의 심리치료 중에서도 특화된 성격을 가지고 있어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는 18일 한국직업방송 신직업의 발견에서는 독서심리치료사 오진영 씨가 출연해 독서심리치료사에 대한 소개와 실제 상담 현장에서 사용하는 상담 프로그램을 선보이면서 독서심리치료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갖춰야 할 자질, 학업 방향 등을 알려주고 독서심리치료사가 진출할 수 있는 분야를 소개합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고보나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요즘 SNS에 대학생 신조어 모음이라는 글이 떠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대학생 신조어 모음에 한 연예인의 이름이 올라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임창정 씨인데요. 그의 이름이 들어간 사장님이 임창정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진 겁니다. 네, 정말요? 사장님이 임창정이다. 이건 어떤 의미에서 쓰이는 말인가요? 네, 바로 사장님의 만족도가 클 경우를 말하는 건데요.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나왔냐를 살펴봤더니 임창정 씨 이름을 빌린 한 주류 체인점에서 올린 구인 공고글 때문이었습니다. 자, 바로 이건데요. 일단 정직원 모집이라는 글이 눈에 띄죠. 거기에 4대 보험은 물론 각종 연휴 때마다 보너스를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늦게 끝나는 일의 특징을 고려해서 독거 여성 근무자는 경비보안 시스템을 제공하고 또 독거 남성 근무자에게는 주류를 여러 병 제공한다고 써 있는 것도 인상적인데요. 거기에 매 끼니 때마다 고기 반찬은 기본으로 제공된다고 하니까요. 정말 웬만한 꿈의 직장 부럽지 않죠. 네, 저도 혹합니다.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독거 여성 근무자에 대한 혜택이 가장 와닿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더 인상적인 것은 이 매장이 특별히 매출이 높아서 이러한 구인 공고를 올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래 글을 보시면 사장이 적게 벌면 된다는 글이 써져 있습니다. 얼마나 직원의 복지를 생각하는지 사장님의 마음이 참 와닿는 글귀죠. 네, 사소한 한 문장인데 읽고 있으니까 참 뭉클해집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사장님이 임창정 씨인 건가요? 저도 궁금해서 팩트를 확인해보니 임창정 씨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름을 빌리고 운영하는 곳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덕분에 임창정 씨는 착한 사장님이라는 이미지가 생겼고 작년부터는 한 구인 구직 사이트의 광고에서 이상적인 사장님 모델로 출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본인이 직접 쓴 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지도 좋아지고 또 직원 복지에 신경 쓰는 착한 가게가 이렇게 있다는 것도 알렸으니까 참 여러모로 긍정적인 효과네요. 그렇죠. 그래서 과연 실제 알바생이 원하는 착한 사장님의 조건은 무엇일까를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이를 위해 한 구인 구직 사이트에서 대선을 앞두고 이 대한민국이 알바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에 대해 조사한 설문조사를 살펴봤습니다. 자, 먼저 1위는 32.28%를 차지한 임금체불 사업주 처벌 강화였고요. 2위는 29.75%를 차지한 주휴수당 등 알바생 권리 홍보 강화였습니다.
네, 글쎄요. 제가 생각한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1위가 근무 환경 개선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외에 폭언이나 처우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이 되고요. 네, 저도 사실 이 설문조사를 보면서 좀 놀랐는데요. 하지만 역으로 말한다면 여전히 임금체불이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곳이 많다는 뜻이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임금이 체불되는 건 당연히 나쁜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아직까지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해서 잘 지급되지 않는 것도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정상적인 근로를 한 경우에 나머지 요일 중에 하루는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인 기준에 맞춰서 유급휴가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것이 복잡하기도 하고 또 그만큼 인건비가 많이 빠져나가니 일부러 주지 않는 고용주도 상당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동청엔 이 주휴수당에 대한 알바생들의 상담이 거의 매일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이잖아요. 그런데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일하는 분들의 고충이 참 크겠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 포털 사이트에서는 아예 주휴수당을 주는 착한 사장님을 찾아서 인터뷰하는 연재물까지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터뷰를 했던 한 사장님의 이야기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엔 주휴수당을 주는 것이 소규모 자영업자로서 많이 부담스러웠는데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매출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겁니다. 네, 매출에 큰 도움이 됐다니 어떻게 그렇게 된 거죠? 네, 예전엔 갑자기 결근을 하는 직원들도 많았는데 주휴수당을 직원들에게 꼬박꼬박 챙기니 근무 일수를 챙기려고 결근을 하는 직원이 없어졌다는 건데요. 알바생에게도 일을 제대로 해야 하는 책임감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 덕분에 사장님 역시 갑자기 구멍난 인원을 메꾸기 위해 시간 낭비를 하는 일이 없어져서 매장 관리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가령 손님들이 어떤 서비스를 원하는지, 사장님으로서 정말 신경 써야 하는 일들은 무엇인지 이런 사안들을 집중적으로 신경 쓸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네, 그럴 수가 있겠네요. 또 그만큼 직원과 사장님 간의 신뢰도도 높아졌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직원을 배려하고 신경을 써주니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알바생들을 통해 손님들한테까지 전달이 되고 그것이 매출로도 눈에 띄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일하는 직원들도 많아져서 가게 운영이 더욱 안정적으로 돌아가게 된 것은 물론이고요. 주휴수당에 대한 마음가짐을 바꾼 것 하나만으로 사장님은 물론 직원, 손님에게도 큰 만족도를 안겼다고 하니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윈윈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참 훈훈한 미담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네요. 하지만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 착한 사장님의 조건이 가장 기본적인 걸 지키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근로조건의 기본을 지키지 않는 안 착한 사장님도 많기 때문이겠죠. 법적 제도가 보다 강화되고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서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당연히 지켜지는 날들이 좀 하루빨리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하키워드 구본아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